나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태극무공 훈장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돈으로 치러진 오빠의 결혼식에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고물상 주인의 전화가 울린 순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났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김민지 씨, 혹시 김영호 선생님 손녀 되십니까? 나는 대답 대신 숨을 죽였다. 그는 계속했다. 훈장을 가져오신 분이 급하게 파시길래 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국가부 훈처에 등록된 태극무공 훈장입니다. 이런 건 함부로 거래하면 안 되는데요. 아버지는 훈장을 8천만 원에 팔았다고 했다. 시장 가격의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 돈은 정확히 오빠 결혼식 잔금으로 들어갔다. 호텔 연회장, 드레스 대여, 신혼여행 항공권. 모두 내 할아버지가 목숨으로 바꾼 훈장의 값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방에 앉아 훈장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금속판 위 전쟁통에 다리를 절단당하고도 끝까지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남긴 유일한 증표가 내 오빠의 화려한 결혼식으로 사라졌다. 가족은 늘 그랬다.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투명했다. 오빠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가졌다. 대학 등록금, 해외 연수, 첫차. 아버지는 늘 말했다. 여자애가 뭘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해. 시집 잘 가면 되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다. 훈장은 아버지의 서재 유리장 속에 놓여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자랑거리로만 썼다. 손님 오면 꺼내 보이고 술자리에서 이야기 꽁트로 썼다. 정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엔 먼지 쌓인 채 잊혔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왜냐고. 반항하면 더 잃을 게 많았기 때문이다. 집, 용돈, 이름난 집안이라는 울타리. 그래서 참았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월급의 절반을 집에 넣어주면서도 참았다. 오빠가 결혼한다고 하자 축의금 500만 원을 내밀면서도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전화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전쟁 사진 속 젊은 얼굴,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나를 보며 웃던 마지막 얼굴. 민지야, 너는 강해야 한다. 그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닿았다. 고물상 주인을 다시 만났다. 그는 훈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돈으로 살 물건이 아닙니다. 보훈처에 신고하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원래 주인이 가족이라면 그냥 돌려드리는 게. 나는 웃었다.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결국 1억 5천에 샀다. 아버지가 받은 돈의 거의 2배였다. 나는 적금 깼다.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 집 마련 꿈이었던 돈 모두 훈장을 되찾는 데 썼다. 훈장을 손에 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공허함이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앞에 던져놓고 소리칠까? 이게 당신이 판 거예요. 라고? 아니면 조용히 보훈처에 넘겨 가족 전체를 망신 줄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훈장을 내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에서, 집에서, 결혼식 사진 속에서도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했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정말 돈이 급해서였을까? 아니면 오빠의 결혼이 그렇게 중요해서였을까?
아니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서였을까?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다. 소주 반 병을 비우고 훈장을 꺼내보았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 민지야, 가족은 가족이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라고 했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걸 알았다. 시간이 흘러 오빠 부부가 신혼집으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주 사진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오빠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며 좋아했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웃는 얼굴, 새 아파트, 명품 쇼핑백. 증거였다. 나는 보훈처에 익명 제보를 준비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국가유공자의 훈장이 불법 거래되었다는 것, 거래 당사자가 유족이라는 것, 증거사진과 거래 내역도 첨부할 계획이었다. 한번 올라가면 언론이 달려들 것이다. 국가유공자 유품을 판 가족, 다들 결혼식 자금으로 훈장 매각. 제목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준비하면서 손이 떨렸다. 밤에 잠을 자다 깨서 훈장을 만지작거렸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부분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할아버지가 원하는 걸까? 가족을 망치는 게? 아니면 내가 그냥 복수하고 싶은 걸까? 아버지를 관찰했다. 요즘 불안해 보였다. 가끔 전화가 오면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마 고물상 주인이 연락한 모양이었다. 오빠는 여전히 잘 나갔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모두가 축하했다. 나만 빼고. 나는 제보를 미뤘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무서웠다. 한 번 누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게, 가족이 무너지는 걸 내 손으로 보는 게.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했다. 드디어 움직였다. 보훈처가 아니라 언론사부터 연락했다. 익명 TV였다. 국가유공자 유족이 훈장을 팔아 아들 결혼식 치렀다는 제보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기자는 바로 달려들었다. 기사가 났다. 처음엔 작은 인터넷 기사였다. 하지만 빠르게 퍼졌다. 태극 무공 훈장 수훈자 유족, 유품 매각 의혹. 아버지의 실명은 가려졌지만 지역과 훈장 번호가 나왔다. 알아보는 사람은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집으로 왔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민지야, 너 뭔가 아는 거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말했다. 옛날 물건 하나 팔았는데 일이 커졌어. 오빠가 전화했다. 처음으로 화를 내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할 것 같아.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 그는 소리쳤다. 훈장.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쫓아다녀.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럼 왜 팔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무릎 꿇었다. 어머니 앞에서, 나 앞에서. 미안하다. 돈이 급해서 오빠 결혼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봤다. 그 눈물마저도 이제는 믿을 수 없었다. 사회가 움직였다. 보훈처가 조사 들어갔다.
회사에서도 아버지에게 압박이 왔다. 오빠는 승진이 취소되었다. 며느리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훈장을 꺼내 들여다봤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아버지는 퇴직 압박을 받았고 결국 사직서를 냈다. 오빠 부부는 이혼 위기였다. 언론은 계속 물고 늘어졌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하루 종일 뉴스에 올랐다. 영웅의 유족이 유품을 판 배신자라는 프레임. 나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너희 아버지 그 기사 맞아. 나는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밤에 훈장을 쥐고 울었다. 할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었다. 내가 가족을 파괴했다. 내 손으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어머니가 전화해 울었다. 민지야, 제발 그만해줘. 나는 대답했다. 제가 뭘 했는데요? 어머니는 오열했다. 너도 알잖아. 다 너 때문이야.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다. 처음으로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맞아도 괜찮았다. 그런데 오빠는 주저앉아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이었죠? 과거형이에요. 나는 훈장을 보훈처에 넘겼다. 공식적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돌려드렸다. 기사 하나 더 났다. 유족, 훈장 반환하며 침묵.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복수가 끝났다. 지금 나는 혼자 산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셨다. 오빠는 해외로 도피했다. 어머니는 나와 연락하지 않는다. 훈장은 국가보훈처 전시관에 놓여 있다. 할아버지의 이름 아래 유리장 속에서 빛난다. 나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갈 용기가 없다. 가끔 꿈을 꾼다. 할아버지가 나를 보며 묻는다. 민지야, 너 행복하니?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 맛이 너무 오래 입안에 남아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내가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 걸까?